자, 그래서 일단 강사 소개를 하는데, 요런 이제 모토를 잡아봤습니다. 목동이 키운 구승현, 등급을 바꾼 수업.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맨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사 생활을 맨 처음에 이제 목동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첫 여자친구도 이제 목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목동이 사실 잘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대전이 고향이어가지고 뭐 목동에 이제 몇 번 왔는데 820 같은데 둘러보면서 여기 학원이 많네. 아, 여기가 목동이구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동과 인연이 돼가지고 목동에서 학원 강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단과 강사도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한 곳이 목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줬고, 제가 단과 강사로서 그리고 학원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곳이다. 항상 목동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 순서는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어머님들이 기존 생명과학 분류 책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생명과학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이 생명과학 1, 2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과학,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나뉘게 되고, 요 과목들을 각각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기존의 생명과학 1, 2 그 단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고 하니, 자, 이렇게 생명과학 1, 2에 있던 단원들을 이렇게 재배열한 거에 불과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이렇게 재배열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화 물질대사는 이런 부분들이 가가지고 단원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생명과학원의 유전이 애매하게 반으로 나뉘어서 생명과학 그리고 생물의 유전 단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생물의 유전 단원은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이 나오던 단원들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되고, 메디컬을 갈 학생들이 보통 소수가 선택을 할 과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100, 120 정도 내용이 있던 단원을 70, 60, 70 정도로 이제 배열을 했다, 재배분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이 많이 줄었네, 70, 60, 뭐 70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 많이 줄었으니까 학업 부담이 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 한 학기 이수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한 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이 70의 내용을, 기존에는 100을 갖다가 이제 1년 동안 끝냈다면은 이제는 70의 내용을 한 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학기 이수제, 1년 이수제가 아니라 한 학기 이수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목동권에서는 한 학기 이수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의 집중 이수제로 생명과학 또는 탐구 과목을 학교에서 진행한 곳이 없어요. 다 1년 이수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타 지역에서 무려 5년 동안 집중 이수 학교들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이 집중 이수는 이제 뭐 소위 강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집중 이수 수업하지 마라.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남들 1년 배우는 거를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에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동권에서 어느 학원에서도 집중이수 이렇게 오래 한 강사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이수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이제, 저도 옛날에 뭐 전문학원 있고 뭐 그랬었지만, 교재를 보면은 개념 부분이 없는 교재, 뭐 학생들한테 다 뭐 필기를 시킨다,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신규 강사들을 뽑아서,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신규 강사들을 뽑아서 이제 엉터리로 밀러넣는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제 좌고우면하면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한 학기 만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이수제를 5년 동안 해왔던, 진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면서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집중이수제를 5년 동안 해왔던 저 구승현을 이제 믿고 선택해 주시면 제가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고요. 제가 그 집중이수제를 한 이유가 별게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대신고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집중이수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선배로서 진짜 돈이 안 돼도 그 수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고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을 기대하지 마라. 예, 좀 어떤 정신 나간 학교가 이제 1단원만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에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향상성과 몸의 조절 처음에 자극의 전달 부분에서 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2단원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단원 정도에서 끊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단원이 기존에 이제 유전단원이 약간 포함된 단원인데 내신 킬러가 출제하는 단원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난이도를 4점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가계도나 다인자 유전이 다 생물의 유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난이도는 4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동권에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어머님들 거기 자료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전고 올해 1학기 기말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 작년 수능 문제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능평가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쉬운 고의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이 제 자체 교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해석 연습 부분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한가람고 기출인데요. 이것도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런 문제를 푸는 로직을 연습하는 내용도 당연히 제 자체 교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랑 수업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로직 그리고 스킬들을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 수업을 충실히 잘 따라온 학생들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하고 이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갔죠. 이것도 마찬가지 진명요고 이제 작년 기출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능평가원 문제를 기반으로 내신을 출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내신 빈출 문제들도 제 자체 교재에 이렇게 자료 해석하는 연습, 스킬 연습하는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면은 수업 중에 수능평가원 문제를 같이 풀면서 따로 이제 학생이 문제 풀이를 안 해도 스킬이나 문제를 푸는 로직들을 알아갈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넘기도록 할게요. 이것도 당연히 제 교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목동 학교들이 수능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수능특강 문제를 기반해서 내신에 출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정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3들이 생명과학 수능을 보겠죠. 그래서 수능평가원 기출들 내년까지는 좀 과도기지만 반드시 수능평가원 문제들을 풀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 2학기 과목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메디컬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요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세포화 물질대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암기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물의 유전이 관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과학 원투에 있던 킬러 문항들을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요런 이제 괴랄한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수강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생명과학 강사들 모이면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메디컬 간 학생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정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저희 자체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자체 교재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가장 좋은 교재로 가장 우수한 퀄리티로 수업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에서도 이제 실장님들이 제 교재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시중에서 파는 교재 아니냐? 어디서 이런 강사가 있다가 나타나는가? 저는 제 자체 교재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 자체 교재는 연간이 아니라 분기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좀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면 하는 그런 점들을 보강해서 분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재 어떻게 만들었냐, 뭐 어디 맡겼냐 근데 제가 다 손수 타이핑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바로 군대 행정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워드 작업 손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제 자랑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재작년에 들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피치 못하게 재수를 했는데 제 교재를 수능날까지 들고 갔다. 이런 모습.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받은 건데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학생이 나타났어요. 이 학생은 이제 목동고 학생인데 이 학생이 목동고 생명과학 전교 1등도 했었고요. 이 친구가 피치 못하게 재수를 했는데 이번에 생명과학 넉넉하게 1등급 나왔다. 좋은 소식 전해줬고 선생님 교재로 비유정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 교재만
잘 가지고 있었어도 굳이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 살 필요 없이 제 교재로 고3 넘어서 재수까지 제 교재를 썼다. 이런 모습 보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클리닉 조교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제가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동에서 가장 앞선 교재로 가장 좋은 퀄리티로 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재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수능평가 문제들 푸는 로직 그리고 스킬들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 연습들이 들어있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 자랑인데 목동대치 자사 기출문제 모음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팍팍 학생들을 통해서 긁어모은 기출문제 이제 타이핑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목동뿐만 아니라 대치 그리고 자사고 중요한 자사고 뭐 세하고라든지 보인고 이런 학교들 기출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조교들 통해서 기출문제 다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항만 해도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약 5천 문항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수업 때 제 수업을 내신 대비 수업을 들으면은 내신 비책이라 가지고 요 기출문제 모음집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줍니다. 그럼 요번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랑 생태계 문제만 해도 한 5, 600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굳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서 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학교들 내신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시중 문제들만 풀다 보면은 내신의 그 낚시나 그런 이제 까다로운 선제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풀면은 학생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주간지를 이제 매주 줘가지고 주간지를 풀어오는 상황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 조교쌤들이 이 학생이 이 과제를 베껴왔는지 잘 해왔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특이사항에다가 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특이사항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쌤들이 이제 학생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적는 난도 있습니다. 교재를 잘 해오면은 잘해왔다고 말하고 교재를 좀 못해오면은 좀 못해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제 우상학생 요번에 이제 대일고 고3인데 요번에 생명과학 1등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교로 막 채용해달라고 막 인스타 DM이 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최고의 조교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명은 제 제 그 제자 출신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 채용을 한 분인데, 특히 이제 뭐, 이런 말 맞지? 세익이나 뭐 이제 주업 조교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이제 가져가면은, 와, 역시 서울대 기대다. 바로바로 문제 막, 이제 문제를 풀어주신다. 천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서울대 의대라서 문제를 잘 풀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조교들 다 교육을 시킵니다. 예. 미리 나간 그 과제들을 다 준 다음에 이거 학생들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풀어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학생이 왔는데 조교가 문제를 못 풀어요. 서울대 의대에 문제를 못 푼대요. 그럼 이제 그 조교쌤들도 약간 부끄럽고 학생들도 이제 와가지고 좀 뻘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과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교쌤들이 있는데 클리닉 조교랑 행정조교 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조교쌤 총 17명과 함께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서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PPT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생명과학 유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자료 해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도 가계도를 일일이 그려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이수제에서는 즉 한 학기 이수제에서는 절대로 그 느릿느릿 판서해가지고는 그 교과 내용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PPT를 이용해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매주 쪽시 테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성적표가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업 공지사항이랑 학생 성적 그리고 평균 점수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쪽시 테스트를 보면 무엇을 하는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테스트나 과제 성취도로 학생들을 선별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여기 이제 QR코드 있죠? 거기 이제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학생들 이제 클리닉 제가 이제 예약하는 페이지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 제가 이제 매주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요.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능한 시간에 클리닉을 신청하면 되겠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서울대 의예과 조교쌤들과 같이 클리닉이 진행되고 여기 이제 실제로 진행됐던 클리닉 예약 현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클리닉도 하지만
이제 조교쌤하고 클리닉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이 학생이 뭐가 어려웠고 뭐를 궁금해하는지 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교쌤한테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클리닉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어려워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다. 이런 식으로 조교들 교육을 해가지고 다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으니 제가 클리닉을 진행 안 해도 조교쌤이 진행한다고 해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보다 이제 클리닉 조교쌤들이 MZ 세대여서 더 이제 친숙하게 더 잘 배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면은 이렇게 과제 제가 다 손풀이 해줍니다. 예, 이거 뭐 조교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로직이 담겨 있어야 되려면 제가 직접 풀어야겠죠. 저도 풀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손풀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클리닉이랑 수업 후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 자랑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읽어보시면은 1학기 때는 혼자 해서 3등급을 받았다가 제 수업을 듣고 전교 2등까지 올라갔다. 전교 3등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는 이런 내용을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 학생이 이번에도 시험 잘 봤다고 자기 조교로 좀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교감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총 9주차로 이렇게 진행입니다. 총 9주차로 진행돼서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한 단원, 암기 단원이랑 그런 거를 굳이 이제 귀중한 겨울방에 할 필요는 없겠죠. 암기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 들어가서 잘 외우면 되겠고 자료 해석 연습이 필요하고 좀 이해가 필요한 단원 위주로 제 수업이 진행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주는 이제 메디컬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서 생물의 유전으로 이렇게 짜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만 선택했다. 그럼 7주까지만 수업 들으시면 되고 나는 좀 메디컬을 지망해서 생물의 유전도 조금 맛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2주까지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제가 좀 낯간지러운 말을 써놨죠. 네. 저의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십자가로 숙명으로 여기고 제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것도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교수님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대학에서 강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학생과 인연을 맺으면 제가 그래도 교육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을 정말 숙명으로 그리고 저희 십자가로 여기고 학생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우리 학생을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